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크세오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실 때 꼭 함께 봐야 될 차트 또 다른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테더 도미넌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다른 차트들을 좀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겠다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시기 정도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트 제가 한 가지 좀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차트는 바로 금입니다. 금, 골드 차트. 자, 골드 차트를 이렇게 일봉으로 한번 쭉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로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 최고가 경신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가 이제 22년도 11월 달이었는데, 요때부터 시작해봐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도대체 이 금값이랑 비트코인 가격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 차트를 펼쳐놓고 여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이렇게 펼쳐놓을게요. 지금 보시는 요 주황색 핑크 색깔, 이 라인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캔들 차트는 골드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돈이 풀리면은 코인에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뭐 시장에 돈이 풀려도 좋고, 아니면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는 것도 분명히 좋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비트코인 가격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최소 약 10주 정도, 저희가 M2 글로벌 차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글로벌적으로 시장의 그 유동성이 풀리는 어떤 이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주 정도 뒤가 돼야지 그제서야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그 10주라는 게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공식과 같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왜 10주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10주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이 돈이 먼저 다른 곳으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코인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인으로 오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그 곳은 바로 금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속합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실게요. 엄청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일단 먼저 큰 맥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런 시점들이 비트코인 불장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고점들은 뭐 요런 데가 있겠죠.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의 직전에는 공통적으로 금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물론 그 전에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먼 미래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좀 이 불장의 고점과 비슷한 시기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만 살펴볼게요. 이때가 이제 16년 12월 18일입니다. 16년 12월 18일. 요때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상승을 했죠. 금 가격이. 자, 이렇게 비트코인 2차 반감기 불장의 상승이 요 지점이었고요. 이제 요 지점,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점이었던 요 지점, 2016년 12월 23일이네요. 물론 요때가 더 낮기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불장과 좀 비교적 가까운 구간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로 가격이 등락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올리고 있죠. 올리다가 특정 시점이 돼서 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점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 최고점을 맞이한 요 시점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 가격의 최저점에 속합니다. 물론 요 이후에 이런 상승과 하락이 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요 시즌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시즌. 자, 그러면은 요 다음에도 한번 볼까요? 이 다음 시즌은 어땠는지. 자, 요 다음 시즌에는 보시면요, 이때가 이제 뭐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즌을 잡아보려고 하면 요 시즌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자,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죠. 엄청나게 오르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금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금 가격이 이때 당시 조정에서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요 시점이 돼서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점을 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에 돈이 풀리거나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로 활성화가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곳은 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금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시키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이 자금들이 몰려오면서 매수세가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RSI적으로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RSI적으로. 자, RSI를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거 지금 RSI는 그 금 가격에 대한 RSI입니다. 금 가격에 대한. 자, 지금 잘 보시면은 요런 기준점이 나와주고요. 그러니까 RSI에서 그 금 가격이 고점이라는 겁니다. RSI에서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고점이 RSI에서 상대적으로 같거나 조금 적죠.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은 금 가격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올랐어요. 더 올랐지만 RSI에서는 어떨까요? RSI에서는 오히려 더 빠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이런 것들을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기간 차이가 다소 크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이름을 칭할 수는 없지만은 이 하락 다이버전스의 힘, 그러니까 하락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RSI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준점이 되는 RSI에서 어떤 기준점이 꼭지가 언덕이 나오게 되면은 요 다음에 나오는 언덕이 요 지점보다 낮게 되면은 이 하락세를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하락의 힘을 이어간다. 가격은 물론 올랐지만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가격은 조금 더 쭉쭉 오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의 매수세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더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이 시기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을 때 누가 봐도 이때는 힘이 조금 약하다.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어떤 힘이 약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RSI가 떨어지면서 이게 하락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이 힘이 그대로 코인에 몰려왔다. 코인에 몰려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요 직전 시기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시기. 이때 이제 첫 번째 언덕이 나와줬죠. RSI에서. 금 가격이 오르면서 요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RSI가 많이 떨어졌죠. 자, 그 이후에 올랐습니다. 올랐지만은 금 가격이 올랐어요. 올랐지만은 잘 보셔야 될 게 기준이 되는 언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언덕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잘 보시면은 기준이 되는 언덕이 나와줬죠. 기준이 되는 언덕이 물론 요때도 있습니다. 요때도 있지만은 이때를 기준으로 놓고 봐도 전체적으로 쭉쭉 떨어지고 있죠.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때는 너무 예전이기 때문에 요때는 좀 패스를 할게요. 자, 이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때부터 점점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덕이 나와주고 나서 두 번째 언덕이 나와줬죠. 두 번째 언덕이 나와줬지만은 요 다음에 나오는 언덕이 이 두 번째 언덕을 올려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즉슨 뭐냐면은 두 번째 언덕의 기준을 이 RSI 언덕으로 기준점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자, 요 이후에 나오는 이런 언덕들은 이걸 넘어서지 못했죠. 그 말인 즉슨 상대적으로 요 다음에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상대적으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럼 여기서부터 쭉 차트를 한번 보시자고요. 쭉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요런 시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시점에서 가격은 물론 계속 올라요. 가격은 오르지만은 상대적으로 힘이 빠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금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요. 이 금 가격이 오르면서
RSI 움직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RSI가 금 가격에서 RSI가 점점 과매수를 정리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 있거나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자, 과거는 알겠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현재 시점이죠, 다들.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자, 기준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습니다. 24년 4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어떤 과거는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가격은 오르지만 힘은 점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언덕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두 번째 언덕은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요 시기가 요때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만은 이런 시기 때 한번 올려친 거를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시기보다 요런 시기 때 조금 상대적으로 올라왔던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 기준이 요 시기가 기준이 되는 건데 요 이후에 나오는 언덕들이 상대적으로 이거를 올려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금 가격 차트는 어때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제 금 가격이 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 가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횡보하고 조정 나올 때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금 차트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테더 도미넌스 이런 차트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어떤 그 시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고 그리고 차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내용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